예, 맞습니다. 브랜드 쪽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뭐 병행 수입이라는 말 자체가 사입이라고 일단 사람들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의를 그렇게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 기성품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를 이제 병행 수입, 해외 사입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브랜드 사입 혹은 브랜드 병행 수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그냥 기성품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해서 디자인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상품상에 저희 로고를 각인을 하고, 그리고 제품 설명서도 다 한글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박스 디자인도 완전 전면 교체해서 완전 로컬화해서 한국화해서 갖고 오고, 그런 걸 이제 말하는데, 물론 이전에 브랜드에 대해서 상표권도 이미 출원을 하고 하는 거죠. 차이점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게 뭔가 브랜드로서 점점점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거냐, 아니면 이제 병행 수입처럼 노브랜드 사입을 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판매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상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플랫폼에 올렸을 때 이제 플랫폼이 이제 가격 비교도 묶이기도 하고, 그 묶인 사이에서 가격 경쟁도 할 수 있지만, 브랜드 병행 수입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경쟁력을 갖는 거죠. 묶이지가 않으니까요. 일단은 상표권을 내야 되는데 좀 그런 쪽에서 법률적인 지식도 조금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상품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지, 로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또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건데, 중국 셀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제품 설명서를 한글화하고 싶다. 그래서 한글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제품 상자도 사실 그냥 내가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방법이 있잖아요. 뭐 제품 정보는 어떻게 표기가 돼야 되고, 바코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로컬화하는 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일단 그렇게 박스 디자인이나 제품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MOQ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각인을 해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존에 있었던 상품을 사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MOQ가 많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도 사실 초보자들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분명히 진입 장벽인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 병행 수입, 그냥 일반 병행 수입은 아무나 똑같은 상품을 보고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가격 비교로 묶여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상표권을 출원하고 상품을 갖고 와서 판매를 했을 때는 묶여도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최저가 경쟁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유리하죠. 우리가 그 8월달 매출액이 2억 5천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해 봤는데 거의 5억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회수는 한 2억 5천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어요. 야, 매출 내도 뒤로 다 까먹네. 아,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봐요. 매출 2억 5천을 내려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할까요? 이번 달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다음 달, 그리고 겨울, 가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품은 한 12개, 13개지만 앞으로 들어올 것도 12개, 13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투자가,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확실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달 투자하는 금액과 수익률이 어느 정도 계속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투자하는 돈보다 역전하게 되면은 그때는 돈을 벌겠죠. 하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나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금액도 계속 멀어지고 수익률이 계속 쫓아가면서 그런 형국이 되겠죠. 이거는 브랜드라고 해서 최소 투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MOQ 무조건 1000개부터 시작하거든요. 좀 긴가민가 할 땐 1000개, 확신 갈다 할 때는 한 4000개, 5000개 그냥 한 방에. 대신 샘플이고 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미리 이 상품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근데 그러려면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상품 한 개만 할 거 아니잖아. 이 상품 어느 정도 터지는 거 봤으면 다음 상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플랫폼에선 정산 주기가 늦으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돈이 더 필요한 거지. 근데 최소 한 상품 정도로 할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사이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생각하면은 브랜드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브랜드 톤 앤 매너도 있어야 되고 그걸 먼저 정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판매하는 셀러들은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가장 좋은 팁은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그리고 어떤 상품을 이제 소싱을 했을 때 거기서 더 추가적인 상품을 유사한 카테고리에서 디벨롭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고 내가 더 잘 아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를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브랜드 스토리부터 먼저 정해. 그러면은 내가 막상 이 스토리에 의해서 소싱하려고 카테고리를 딱 뒤져보고 상품을 뒤져봤는데 정말로 몇 개 없어. 그러면은 하다가 계속 스토리는 바뀌고 브랜드도 바뀌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고 컨셉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브랜드 관련해 갖고는 저는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중에 브랜드 스토리만 딱 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나오니까요. 저는 이거를 할 때 책을 많이 읽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중에 정말 런칭해 갖고 잘 판매하고 있는 그 셀러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나만의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는 뭘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지향을 할까? 이런 점과 그 교집합을 만들어서 상품을 소싱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는 옹꿈사? 네. 일단은 브랜드 가격 비교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브랜드를 키워 나갔을 때 당장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 브랜드라는 게 나하고 얘만 알면은 사실 그건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검색량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네이버도 브랜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타 사이트도 브랜드로 인정해주고. 내가 상표권만 낸다고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객들도 알아야 되고 검색량도 있어야지만 브랜드로 인정받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브랜드 가격 비교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상단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는 힘드니까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를 집행해도 브랜드만 한 10등, 11등까지가 거의 브랜드고, 뭐 12, 13부터는 이제 일반 상품인데 사실 노출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커머스도 적절히 활용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내서 하게 된다면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으니까 쿠팡으로 하는 전략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옥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적절히 진행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리를 잡고 쿠팡에서 자리를 잡고 지옥션에서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들 플랫폼이 정책을 바꿔버리게 되거나 진짜 한번 노를 확 쥐어갖고 그냥 다시 한번 리셋해버리게 되면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독립몰을 만들어서 뭔가 사람들의 유입을 독립몰로 유도를 하면서 플랫폼 매출과 그리고 독립몰 매출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제가 만든 브랜드는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당연히 시작한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천천히 축적가는 맛이 있고 브랜드 스토리에 의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브랜드는요. 근데 노브랜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입해서 내가 1등을 먹고 판매가 잘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잘 팔고 있다는 것을 보고 다른 셀러들이 유입을 하게 돼서 똑같은 상품을 팔게 되면은 결국엔 또 치킨 게임이 일어나요. 또 다른 아이템 할까 해서 하면 그럼 또 0에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브랜드는요, 한번 어느 정도 자리 잡아놓고 또 다른 상품을 할 때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0에서 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 안 좋은 일로 고민이 깊고 시름이 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 있으면은 결국엔 무너지는 길밖에 없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상표권을 내고 내 상품을 보호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발짝 내딛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그 현 상태만 그냥 좌시하지 마시고 계속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기업엔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